손 없는 날 이사해라, 손 없는 날 뭐 집안에 뭐를 고쳐라,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너무 불안하죠. 모든 부정이 좀 사라지게 왔다 해요. 건강, 재물. 저는 백호산 시녀고요. 그냥 편하게 백호 언니, 백호 누나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올해는 윤달도 껴있고, 그래서 이사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사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네. 손 없는 날이라는 네. 얘기. 손이라는 거는 이제 동서사방, 동서남북을 주기에 맞춰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조금 해코지하고 그러는 귀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손 없는 날 이사해라, 손 없는 날 뭐 집안에 뭐를 고쳐라 이랬듯이 좀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손 없는 날은 대부분 알다시피 음력으로 9일, 10일을 손 없는 날이라 그래요. 반대로 손이 있는 날은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동서사방을 옮겨 다니면서 따라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숫자로 계산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쪽은 1, 2, 1일, 2일, 11일, 12일 이런 식으로 1, 2가 동쪽을 손이 있는 날이에요. 남쪽은 3일, 4일, 그리고 서쪽은 5일, 6일, 북쪽은 7일, 8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서남북 1, 2, 3, 4 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사를 하셔야 된다, 집에 갑자기 뭘 고쳐야 된다, 손 있는 날은 그 방향을 좀 피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 손 없는 날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손 없는 날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주 따라서 손이 없는데도 안 해야 될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데 가서 좀 물어보고 의논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손 없는 날에 이삿짐 센터가 유달리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사하기 전에 밥솥을 제일 먼저 이사할 집에다가 옮겨주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솥단지를 옮겼는데 지금 솥단지 먹는 집 거의 없죠. 그래서 밥솥을 제일 먼저 옮겨주는 게 첫 번째 순서라는 게 좋고, 그 안에다가 이왕이면 곡식, 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채워서 옮겨주면 좀 더 좋아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밥솥부터 옮겨라. 이 많은 부정도 조금 쳐내는 의미예요. 뭐 쿠든 뭐 쿠쟁이든 뭐 이거는 부정을 이제 쳐내는 의미를 해요. 집에서 나갈 적에, 집에서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닥에 소금이나 팥을 좀 깔고 신발로 조금 부비고 들어가면 좋아요. 이 소금은 상갓집에 갈 때도 팁이에요. 그냥 흔히 뿌리기만 하죠. 사람의 발끝은 오만 대를 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발끝에 묻는 부정을 무시 못해요. 그래서 바닥에 소금을 조금 깔아놨다가 좀 비비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정화되는 의미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과 팥을 새로운 집에다 곳곳에다가 조금씩 착착 소리나게 뿌려주면 더 좋아요. 그 소리 듣고도 도망을 가니까. 야무지게 안 좋았던 거는 전에 집에다가 놓고 가는 의미로 빗자루 쓰레받기는 미련 두지 마시고 버리고 가세요. 새로운 집에는 새로운 거를 새로 사서 쓰시고, 요즘에 빗자루 쓰레받기 별로 썩 안 쓰시죠? 그러니까 쓰던 집은 버리시고 청소기는 꽤 해요. 그 친구들은 데리고 가요. 대신에 데려가기 전에 먼저 있던 집에서 소금 팥으로 청소기에다 좀 뿌리면은 괜찮으니까 새롭게 조금 정화시켜서 데려가면 되고, 내가 살던 집에서 좋은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방문을 열고 가시는 거예요. 좋은 기운을 같이 따라가자 라는 의미로, 이 집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나 새로운 집에 가서는 조금 새로운 기운으로 잘 지내고 싶어 한다면 방문을 다 꼭꼭 닫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 집에 좋은 기운을 갖고 가려면 다 열어놓고 나오시고, 아니야 난 이 집이랑은 이제 그만 하고 싶은 부분을 꼭꼭 닫아놓고 나오시는 것도 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사하는 거는 해 뜨는 아침에 이사를 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새로운 기운이 들어가죠. 태양은 많은 에너지를 의미하죠. 그리고 밝은 거잖아요. 이왕이면 이사할 적에 조금 게으른 사람들 아침에 해 떴을 때 이동을 해주는 게 좋은 기운의 시작을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곡식, 이 재물을 기해요. 그래서 이사를 할 적에
새로 가서 쌀 시키자 그러지 말고 조금 번거로워도 새로운 집에 가서 먹을 쌀을 미리 좀 구입을 해놨다가 이왕이면 새로 들어가는 집에 곡식 혹은 내가 좀 현금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조금 갖고 들어가는 의미. 그래서 새로운 재물을 이 집에서 풍족하게 늘려주세요 하는 의미로 곡식 이런 현금 돈 이런 거를 좀 안고 들어가는 의미가 조금 또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처음 들었대요. 네, 들어갈 적에 밥솥부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곡식을 안고 들어가고 현금을 돗다발을 안고 들어갈 수 있는. 이거 내일 모레 다시 쓸 돈이 유지연이죠. 사실 그렇게 아버지가 그걸 좀 신경 써야지. 아이씨 잠깐만 이러고 본인부터 들어가서 하면 좋아요. 근데 또 이삿짐 아저씨도 승질 급해요. 빨리 퇴근하려고. 그러니까 잘 고쳤어야 돼. 누구에게나 올해는 서쪽 방향이 대장군 방향이어서 안 좋아요. 근데 이 서쪽이라는 건 대한민국의 서쪽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올해는 누구든지 서쪽 방향을 가면 흉방이에요. 계약을 다 했어. 이제 내일 이사 가야 돼. 근데 방향을 보니까 서쪽이에요. 너무 찝찝하죠. 너무 불안하죠. 그러면 사실 정말 이런 데 와서 어떤 예방법을 쓰셔야 돼요. 안 따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순리에 맡겨야 되지만 괜히 그거 고집스러워 갔다가 더 큰 망조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안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당이라서가 아니라 이사를 내가 앞으로 요걸 보시고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우리 집에서 서쪽 방향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피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 내년엔 또 달라져요. 이사할 적에 거울이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유리로 된 거 깨지는 거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뾱뾱이로 다 감싸는 것도 비싸서만도 아니고 이사하는 날 유리가 깨지면 사가 낀다 그래요. 그래서 유리는 비싼 거든 싼 거든 되도록 안 깨지게끔 안전성의 의미도 있지만 부정이 끼어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바짝 써줘야 돼요. 그래서 깨지지 않게끔 신경 바짝 써주셔야 된다는 거. 이사를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신경을 써줘야 될 거, 첫날 밤은 부엌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엌은 옛날부터 우리는 조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엄마들도 이제 부뚜막에 물 떠놓고 많이 빌죠. 그게 무슨 의미? 부엌에 머리를 두는 거는 이제 부엌의 조항신한테 예의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이 잘 먹고 뭐든지 먹는 게 좋아야 되잖아요. 풍요롭고 깨끗한 음식 먹고 음식 그때 탈나지 말라고. 조항신에 대한 의미로 첫날 밤은 다 같이 머리를 부엌 쪽으로 대고 자주면 그 조항신이 그 정성을 봐서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곡식이 늘고 부르라고 하는 의미로 하루는 첫날 밤은 그렇게 신고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조항신이 그러면 정확히 어떤 신이에요? 이제 성주신 가택신은 아빠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항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건강, 재물, 주관하는 신이라고 보면 돼요. 조항신 우습게 보면 안 되거든요. 음식으로 인해 사람이 먹고 살고 건강이랑 관련된 의미라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사하면은 대들보를 올리면 상향식을 하죠. 그거는 가택에 이제 대주, 이제 남편, 신랑, 그 집 대방의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 명예 이런 걸 대들보신이 간장을 했다면 이런 사람의 수명, 건강, 재물 이런 거는 조항에서 많이 도와준다고 해요. 첫날 밤은 엄마한테 좀 잘 보이라 이 뜻이야. 그죠, 엄마한테. 옛날에는 박을 많이 깼죠. 그거는 뭐냐? 박을 팍 깨면 소리가 빡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어떤 부정 이런 잡귀신들 놀래서 도망가라고 신고식을 뻥 하는 거예요. 이거는 들어가기 전도 중요하지만 이사 가기 전에 있던 집에서도 어떤 부정을 걷어낼 때도 해요. 부계를 준비해서 다 짐 싸고 가기 전에 빡 해서 나쁜 부정을 우리 집에 끼지 않게 쫓아내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기에 잡기 있으면은 멀리 떠나시오 해서 빡 깨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많이 요즘에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는 게 좋은. 이거는 참 반은 추천이고 반은 저거 한 게 옛날부터도 쑥은 이런 부정을 많이 걷어내는 의미 저희도 지금 많이 쓰거든요. 쑥을. 근데 이 쑥이 요즘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좀 뭘 요즘 그런 거에 해서 이웃끼리도 조금 얼굴을 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쑥을 꼭 태우라고는 못해요. 우리 집이 넓은 전원주택이야. 이 집에서 뭐 통구이를 해먹든 말든 아무도 잔소리를 안 가. 그러면 해도 되는데 이런 아파트 이런 데서는 조금
생략을 해도 돼요. 대신에 난 이 집에서 조금 부정을 걷어내고 가고 싶다 한다면 마른 쑥 있죠. 그냥 굳이 안 태워도 쑥향 자체가 귀신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벽에다가 좀 걸어 놓는다든지, 그것도 한 방도, 요즘 시대의 방도라고 볼 수 있고, 쑥은 원래 사람 몸에는 좋은 거라서, 그래서 귀신은 좁고 인간한테는 좋은 게 쑥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두루두루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로 먹어도 그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쑥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걸어놓은 거는 굳이 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드실 쑥은 따로 사 드시고, 걸어놓을 거는 그냥 좀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쑥을 어디다 쓰세요? 저희는 어떤 의식을 하기 전에 부정을 먼저 걷거든요. 요즘엔 저희도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이런 마른 쑥으로 안 하고 딱 간편하게 나와요. 불 딱 켜면 그냥 부정하는 거 다 나와요. 그런 걸 사용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쑥향 나는 뭐. 그런 거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향이 굉장히 진하고 연기가 많이 나요. 도시에서는 사용하기는 조금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굳이 조금 하고 싶다면 이제 안 쓰는 후라이팬에 살짝 굵은 소금이랑 고춧가루 조금만 해서 불을 살짝 붙이면 이렇게 매운 맛가 조금 나죠. 그거 살짝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고춧가루, 굵은 소금, 붉은 팥, 쑥, 요거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찝찝하다, 조금 뭔가가 좀 그렇다 한다면 그걸 활용하는 것도 임시 방편으로는 효과가 괜찮아요. 직접 찾아와야 좀 알려주는 건데 특별히 저희의 대만 한 가지 궁금한 이거는 조금 번거롭기는 해요. 그래도 부정 걷어내는 데는 최고. 이거는 재료가 약간 필요해요. 잘 들으세요. 물을 하나 사요. 세로로 반을 쪼개세요. 쪼갠 다음에 수저든 뭐든 해서 안에를 파내요. 거기다가 적도 있죠. 붉은 팥을 넣으셔. 다시 뚜껑을 닫아요. 다시 무가 되겠죠. 그걸 신문지로 싸서 2사 세로 갈지. 자, 향 돌라내시 다 돌라내시고 그대로 봉지에 싸서 버리면 일반 팥 뿌리고 쑥 태우는 것보다 훨씬 모든 부정이 좀 사라지게 왔다예요. 근데 이건 아무나 솔직히 잘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피디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알려드리는데 이게 부정 걷어내는 데는 최고거든요. 사실 너 알려주면 사람들이 굿도 잘 안 하고 그러지. 이런 거를 신경을 써서 해봤는데도 안 됐을 적엔 솔직히 정확한 상담이 필요해요. 두상의 우벌인지 이 사람이 어디 껴서 정말 단순히 부정이 낀 건지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서 해야지,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따라만 했다가 또 뭐 오히려 잡기가 씌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누구나 따라해도 탈이 없는 팁을 드린 거고, 잘못 약점 먹으면 큰일 나죠. 그렇듯이 약은 약사에게 좀 이런 거는 좀 전문적인 선생님들한테 의논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